안녕하세요, 밀상입니다. 제 오늘 다뤄볼 주제는 호주에서 영업 중인 한인 업주가 호주 정부로부터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아서 재판을 받았고요. 이제 그에 따른 벌금형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재판에 선고가 되었던 이제 기사 내용인데,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2016년부터 오디트를 받았고 감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재판 결과가 5월 중순쯤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호주 시급과 관련,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호주에서 한인 업주에 관한 처벌 소식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여행사 소식을 다뤘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문제점에 관한 얘기,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좀 안타깝지만 이게 이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현재 호주에서 영업 중인 한인 업주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런 벌금을 받아도 횡행했던 문제입니다. 호주를 다녀가셨던 워킹 홀리데이 비자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실 거고요. 저 역시 15년 전에 호주에 처음 왔을 때도 이 문제는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자구책 노력을 하자, 영사관까지 얘기가 나오고 한인 회사도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유, 그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사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목은 Greed and Exploitation인데, 이게 뭐냐면 탐욕과 착취입니다. Judge slams hero 스시 for underpayment. 히로 스시라는 스시 업체, 호주에서 영업 중인 스시 업체인데 2010년도 중반부터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상당히 크게 가게도 오픈을 했고, 시드니 시티 곳곳에서도 목 좋은 푸드코트 하는 데 입점을 할 만큼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한 업체입니다. 스시 업체가 한인 업주가 많이 진입을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성공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일단 현지화 전략이 상당히 먹힌 회사라고 전 판단을 해요. 대부분의 스시 업체들은 현지화가 됐긴 했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스시 메뉴 부분에서 상당히 현지화에 성공했던 회사라고 전 봅니다. 여기가 벌금은 89만 1000불을 받았습니다.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인데요. 지금 현재 90만 불이라고 한다면 대강 잡아도 7억 정도 되겠네요. 7억 2천, 7억 3천 정도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 하우스 한 채를 시드니 목 좋은 곳에 살 수 있으니까, 좀 외곽 지역에 집 한 채 값이에요.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페어워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감사를 시작을 했고요. 94명의 이제 일했던 사람들, 이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감찰을 한 거죠. 이제 소득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many of whom were international student and migrant worker, 유학생들과 그리고 이민자들이 대부분, 대부분이란 표현보다 싹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싹 다인데 70만 불 이상을 안 준 거예요. 이것 금액도 벌금 금액이랑 비슷하죠. 지금 70만 불이면 5억 6천 정도를 편취를 한 거예요. 돈을 안 주고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득을 본 게 이 정도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에 대한 판결은 페더럴 코트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연방 법원, 각각의 주가 있는 호주, 연방 국가인 호주에서 각각의 주법이 따로 있지만 주법 위에 있는 연방 정부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 업체가 NSW주, 시드니가 있는 NSW주뿐만 아니라 호주 전국 각지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판결문에 언급이 된 게 This is case는 탐욕과 약자에 대한 착취에 의한 케이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참 잘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거는 그 직원들에게 줄 돈을 절감을 해서 greater profit,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최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착취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사례에 관해서 2건 정도가 소개가 됐는데 One worker told the court of working 60 hours week. 60시간, 한 주에 60시간 일하는 게 워홀 비자에게는 이게 더 일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저도 워킹 비자 받은 지가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기억이 잘 나지도 50몇 시간? 최대 주에 일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60시간을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뭐가 들어야냐면 afraid of the losing her job. 일을 잃을까봐. fatigue. 그러니까 피곤한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릴까봐. 돈을 적게 받으면서도. 특히 이민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60시간 정도 일을 하고 훨씬 더 낮은 웨이지를 주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민 목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얼마를 준지는 여기 나오는데 시간당 12불 줬다라고 합니다. 12불씩 60시간 일하면 720불이죠. 720불인데 호주에서 월세, 호주는 전세가 없고 다 월세인데 월세를 낸다라고 하면 뭐 본인 혼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월세를 다 방 하나를 빌린다라고 하면 아무리 싸고 허름한데 구해도 300불 이상을 내야 돼요. 300불이 뭐예요? 한 400불 가까이 내야 될 거예요. 인컴에서 반 이상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있다라고 하면 방 2개짜리를 최소한 구해야 되는데 500불 정도는 해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봐요. 그러면 이 정도 인컴 가지고는 정말 척박하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호주는 주별로 돈을 주거나 2주에 한 번, 뭐 월급 개념보단 주 단위로 돈을 주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퇴직금이 없고 드리는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이 멈추면 그날부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줄 잡히듯이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시간씩 일을 하고 다른 걸 알아보기에도 부족하죠. 주에 5일을 일한다라고 하면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고요. 하루에 주 7일 일한다면 8시간, 9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곤해서 다른 걸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집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학생 같은 경우겠네요. 그러니까 당장 살아야 하는데 돈을 받을 집으로부터 돈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당장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 같은 이제 본인도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서 진입을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기보다는 닥쳐서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잠깐 요거 좀 하고 나중에 여기서 돈을 좀 모아서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하는데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게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음 인터뷰에서는 이 업주에 관한 실명까지도 다 나와요. 실명까지도 다 나오는데 참 이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가, 어떻게 본인도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이고 가족이 있을 텐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수많은 피해자들 94명만 감사를 했지만 피해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리고 짧게 일했던 사람은 수도 없을 거예요.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문서까지 위조를 해가면서. 근데 이걸 철저하게 밝혀낸 거죠. 뭐 여기 보시면 드키 리라고 하시는 분인데 윌리엄 리 호주명이고, 그리고 후근 황이라는 분, 그리고 로버트 황이라는 분이
공동 주주인 것 같아요. 공동 주주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이 윌리엄 이 씨는 12불씩 돈을 줘야만 이 업계에서 뭐 컴피티티브 경쟁력이 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캐시로 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많은 한인 업주들이 캐시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최저시급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야 여기 플러스 세금 좋은데 어차피 세금 포함해 봐야 너 세금 내야 돼. 세금 내야 되고 그냥 이거 받아가. 네 온핸드 떨어지는 이게 다야. 근데 이게 참 큰 차이가 뭐냐면, 세금을 내면 나중에 세금 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소득 이하 구간이 낮을 때는 전액 환급, 냈던 세금을 다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뭐 못해도 일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면 당할 수가 있어요. 야, 어차피 세금 떼고 너 주는 거야.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복잡하고 나도 이거 복잡하기 때문에 속편하게 이거 다 줄게. 나도 좋아. 뭐 이런 걸로 다가가는데, 뭐 그렇게 해서 12불 줬다라고 해요. 근데 호주의 최저시급은 현재 시간당 19불 50센트입니다. 그러면 뭐 세금 뭐 띄고 연금 띄고 해도요 15불은 받아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5불은 받아갈 텐데, 이제 이게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 거라 2016년 상황이랑 차이가 큰가 작은가 따져보면 원래 연 평균 올려주는 게 3% 2%밖에 안 되니까 2016년이라고 해도 14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차이가 안 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차이죠. 14불 받을 걸 12불에 받는다? 거기다가 세금을 냈으면 19불, 뭐 18불 정도라고 보면 18불 50 정도 냈는데, 거기에 세금 띄고 환급 받는 금액까지 생각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계 탓을 하죠.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이건 역시도 본인들의 과잉 경쟁인 거예요. 어차피 재료값은 결정되어 있고, 이 스시 가게들 가보면 원가는 결정되어 있어요. 원가는 결정되어 있는데 사람 돌리는 일이거든요. 사람 돌리는 데서 이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 뭐 이런 계산이긴 한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스시 가격 계속 올랐습니다. 당연히 임대료 비싸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착취해 가면서까지 했었어야 하나? 뭐 이런 게 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 윌리엄 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분이 얘기를 한 건 정말 후회하고, 그리고 이 계기로 정말 겸손해지겠다, 그리고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한 건 아까 황이라고 하는 분, 로버트 황이라는 분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장님들 두 분은 85,000불의 벌금을 맞았고요. 각각.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근데 한 가지 더는 여기에서 조금 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페이롤 팀, 이게 월급을 주는 쪽,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서류 작업이라든지 호주에 세금 신고할 때 가짜로 위조를 속인 거죠. 속인 팀들이 있는데, 텀이라는 분, 브라이언이라는 분, 짐이라는 분은 각각 75,000불, 16,000불, 30,000불의 벌금을 각각 받았어요. 이거 분명 이 사장님들 안 내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받는 월급이, 연봉이 글쎄요 75,000불 될까? 퀘스천입니다. 이렇게 월급 짜게 주는 회사는 절대 뭐 이런 팀들에게 돈 다 주지 않아요. 줘봐야 연봉 5만불, 시작은 4만불, 이것도 낮게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이런 벌금까지 맞았으니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뭐 이런 동조를 했으니까 이런 처벌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벌금을 더한 게 89만 1,000불 판결이 났습니다. 뭐 거기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의 판결을 계기로 좀 더 감시를 강화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켜질까가 의문입니다. 지금도 호주의 잡 사이트, 한인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뭐 제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2005년도만 해도요 시간당 8불 10불이었어요. 그때 최저시급이 제 기억으로는 13불 14불
정도였거든요. 온핸드 세금 포함되지 않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가면서 했던 게 지금 뭐 최저시급 보여드렸지만 지금 19불 뭐 20불을 목전해주고 세금 포함, 그러면 세금을 떼면 한 15불 16불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과연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제가 2005년도 왔을 때 시급 8불 10불 뭐 이렇게 준다, 현금을 주면서. 그때 밥값이 10불 11불이었어요 어딜 가나. 밥 한 끼, 그냥 뭐 국수 한 그릇, 뭐 한인 가게 가서도 된장찌개 하나를 먹어도 그 정도 금액이었으나 지금은 뭐 찌개 하나 먹으려도 해도 17불 18불 하거든요. 시티는 그 상승률과 지금 현재 최저시급 주는 상승률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들 그리고 이민 오시는 분들이 자리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를 내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피해자시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업주들도 파고 들어가 보면 야, 이렇게 해도 구해줘, 일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일을 안 해야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이제 시급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될 테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업주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써봤더니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뭐 유학생이나 뭐 이민 오셨던 분들 써봤더니 일하다가 수틀리면 가끔 안 나와서 믿고 줄 수가 없다, 뭐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논쟁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업체에서 진짜로 잘 맞춰서 준다라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그 12불에 돌려버리면 경쟁력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주들의 자성의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 이분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생각엔 이거 계속 할까 싶긴 한데 뭐 계속 하시게 되면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팬데믹 사태로 현재 뭐 이민 준비하고 오셨던 분들, 그리고 단기 비자분들, 워킹홀리데이 비자분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현재 호주에서는 락다운이 지금 현재 풀리는 상태고, 근데 이게 풀려서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 일할 사람들은 떠났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금은 좀 오르기다라고 봅니다. 오를 건데 과연 이것도 선순환적으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